김생민? 출생 1973년 6월 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키는 170cm, 몸무게 75kg, 최종 학력은 서울예술전문대학이다. 데뷔는 1992년에 했고 KBS 특채 개그맨이다. 어린 시절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연예인이 된 이유도 연예인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무작정 개그맨 시험을 본 것이라고 한다. 1992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지만 4년여 간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 그 대신 1997년부터 연예가 중계, MBC 출발 비디오 여행, SBS TV 동물농장 등에 출연하며 리포터로 전향했고 또렷한 발음과 개그맨 출신다운 개그와 유머로 리포터로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20여 년간 장기 고정 출연했다. 과거부터 연예계의 대표적인 짝돌이자 철려검으로 알려져 있었고 2017년 6월부터 자신의 성격을 잘 살린 김생민의 영수증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스투핏 그레이시라는 유행어와 자신의 저축 노하우를 여감없이 공개하며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여러 재테크 관련 강의에 섭외되어 억대가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한다. 2018년엔 자신의 강점을 살려 짝내 투어 프로그램의 MC를 맡았고 광고도 10편이나 찍고 고정 프로그램도 2개를 더 하게 되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인기 방송인으로서 입지를 잘 구축해 나갔다. 하지만 그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08년 한 프로그램에서 출연하던 김생민이 그 프로의 방송 관계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 회식이 노래방으로 이어졌다고 하며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던 김생민이 밖으로 나갔고 그 노래방에 있던 한 여성 스텝 A씨를 불러서 또 다른 방으로 오라는 전달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김생민이 왜 나를 찾을까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노래방의 문 앞에서 망설였다고 한다. 그러자 김생민이 문 앞으로 나와 A씨를 붙잡고 A씨를 옆자리에 앉힌 김생민은 그녀의 몸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A씨가 김생민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스태프가 갑자기 들어와서 선배 지금 우리 자리에 A씨가 필요하다며 A씨를 구출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A씨는 그 같은 사실을 동료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또 다른 여성 스태프 B씨도 똑같이 김생민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노래방에서 김생민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은 2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둘은 이를 방송 관계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런데 김생민은 피해를 당한 B씨에게는 그 당시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A씨에게는 전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그 프로그램의 PD에게 김생민의 성추행 사실을 고하면서 김생민 출연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러자 그 방송 PD는 이런 일은 방송계에서 흔한 일이다. 이런 하자는 이를 방송에 출연 중인 인물을 어떻게 하차시킬 수 있겠는가. 데뷔면 스텝답게 굴어라며 오히려 A씨에게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자신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던 김생민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 여성 A씨가 방송 관계자들에게 찍혔고 결국 그 방송국에서 자진 퇴사를 했다지만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A씨는 김생민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김생민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방송국에서는 안 좋게 본 것이다. 그렇게 일방적인 방송국의 권력으로 A씨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김생민에게 당한 또 다른 스태프 여성 B씨는 김생민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기에 계속 방송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A씨는 TV방송에서 김생민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무척 속상하고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고 한다. 그렇게 10년 후 2018년 한국의 미투 운동이 거세졌을 때 그 스텝 여성 A씨는 한 언론 매체에 미투 폭로를 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김생민은 부랴부랴 달려와서 A씨에게 뒤늦은 사과를 했다고 한다. 김생민은 최근 방송에서 검소하고 바른 모범적인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서 반전의 요소가 있다. 그는 돈을 안 쓰는 것이라는 모토를 기반으로 짱돌이 이미지와 서민적인 모습을 강조하며 대중에 다가섰고 데뷔 26년 만에 첫 전성기를 누렸는데 이러한 서민적인 모습과는 달리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 역시 일부 네티즌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생민은 집값 구매에서 가장 비싼 강남구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유명한 도곡동 파워페이스 56평형과 재건축 예정이었던 삼성동 아이파크 39평형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량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말을 방송에서 자주 했지만 배기량이 3000cc인 대형 SUV인 현대 베라크루즈의 벤츠의 승용차 중 가장 비싼 1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벤츠 S클래스 차량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게다가 아내의 차량으로 벤틀리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이런 고가의 집이나 차량을 소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하지만 김생민의 방송 컨셉과 평소 검소한 이미지, 다른 이미지를 고려해보면 반전적인 요소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런 김생민의 이미지가 더 뒤통수로 작용한 것이다. 아무튼 김생민은 그 사건 전까지 고정 예능 방송 11곳에 출연 중이며 최근에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인 CF 광고만 해도 20개나 될 정도로 제2의 전성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들의 엄청난 비난 세례가 이어지자 김생민은 자신의 지난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시켜드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분노와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자 4월 2일날 결국 김생민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중들이 더 화가 난 이유는 처음에는 피해 여성 A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김생민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미투 보도가 나온 후 무려 10일간이나 아무런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질질 끌었다고 한다. 아무튼 김생민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출연 중이던 11개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광고를 찍었거나 찍을 예정인 20개의 광고에서도 큰 후폭풍이 본 것이다. CF 광고를 찍은 연예인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성스캔들이 발생해서 이미
이미지가 훼손된다면 그 광고 상품의 이미지도 함께 훼손되기 때문에 그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물론 거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한다. 김생민은 최근 20편의 광고를 찍었거나 찍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 그 광고사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해온다면 김생민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김생민이 출연 중이던 방송 김생민의 영수증과 팟캐스트는 김생민의 출연 정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으니 이와 관련된 많은 방송 관계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김생민의 팬카페 역시 폐쇄 단계에 돌입했다고 한다. 그 후로 김태진이 2018년 10월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여전히 동료 연예인들과는 연락을 유지하며 잘 지냈다고 한다. 워낙 이미지 타격을 심하게 받아서 사실상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2019년 9월에 영화 팟캐스트로 활동을 재개했다. 예상대로 비판적인 반응이 상당했고 2020년 4월 25일에 팟캐스트가 종료되기까지 이런 분위기가 쭉 이어졌다. 2020년 5월 25일에 경제 팟캐스트를 개설했다. 2021년 1월 1일 시즌1 128화를 끝으로 방송을 쉬고 있는 상태다. 오늘의 한 줄 평, 인생에서 흔적을 남기지 말자.